이번 영상에서는 결혼할 때 예쁜 여자만 찾다가 인생 망한다. 인생 망하는 테크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직접 운영을 한 지가 벌써 4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에 참여를 할 때, 저한테 상담을 할 때 많은 남성 회원분들이 예쁜 여자 만날래요. 얼굴이 예뻐야 돼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얼굴이 예쁜 여자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이상형을 보면 진짜 예쁜 여자가 아닌 평범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긴 해요. 근데 자기의 외모 취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초혼일 때는 외모를 놓고 외모를 기준으로 만나고 싶어 해요. 이런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외모만 놓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재혼일 경우에는 외모 같은 거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연결고리가 있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쁜 여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예쁜 여자가 정말 자연미인만 있을까요? 자연미인과 성형미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성형해서 약간 예뻐지는 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성형, 특히 성형 중에서도 성형 중독은요, 심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제 매칭 매니저분께서 예전에 너무 예뻤는데 성형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길래 누가요? 그런 사진을 이렇게 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멀리서 볼 때 되게 예뻤는데 가까이서 딱 보니까 막 얼굴이 턱은 없고 막 눈은 이만하고 막 이런데 정말 부자연스러운 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예전 사진은 어땠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예전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원이었으니까. 근데 예전이 훨씬 더 예쁜 거예요. 왜 사람들은 원래 예쁜 얼굴을 망치는 것일까?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 꽤 많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형으로 예뻐진 여자들 중에서 성형 중독이신 분들, 그리고 피부과 중독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중독이신 분들, 특히 얼굴에 계속 돈을 들이고 막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이 굉장히 높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과 더불어 또 어떤 현상이 있냐, 신체 이형 장애가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단으로 나왔을 때 그냥 단순히 자존감이 문제예요 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뜯어고치고 너무 많이 괴물이 되어버린 사람들, 혹은 너무 많이 과하게 자기가 지출할 수 있는 지출 범위를 넘어서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중독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신체 이형 장애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체 이형 장애라는 게 뭐냐면 외모에 결점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점을 굉장히 크게 왜곡해서 생각을 하는 바람에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외모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시술에 중독이 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형을 너무 많이 했다, 얼굴을 전체를 갈아엎어서 너무 예쁜데 사실 성형을 다 했어, 그러면 신체 이형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미인도요, 무조건 다 예쁜 거 아니에요. 자연미인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자연미인도 삶의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얼굴 자체가 웃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예뻐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삶의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외모가 못생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특히 초혼일 때 저는 예쁜 여자 만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쁜 여자들 중에서도 얼굴이 울상이거나 부정적이신 분들은 좀 별로 좋지 않고요. 삶의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뜻이고요. 혹은 성형괴물, 혹은 피부과나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에 중독이 돼 있으신 분들은 신체 이형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외모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 예쁜 여자 찾다가 망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것들이 결국 성형 중독도 그렇고 성형 중독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이 자존감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모가 예뻐질수록 자존감이 올라가고
외모가 못생겨질수록 자존감이 내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너 너무 예쁘다, 어머 이 명품백 뭐야 이러면서 칭찬에 우쭐해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고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런 칭찬보다 너 이거 진짜 괜찮은 선택을 했구나, 너 사고방식 참 괜찮구나, 너의 삶의 태도가 괜찮구나, 올바른 선택을 했구나, 이런 칭찬을 더 선호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외모로 자존감이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같은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그 교복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자존감은 외모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막 아이라이너를 사인펜으로 그리고 화장품도 아닌 걸로 그리고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거는 외모가 곧 자존감으로 연결되는 이유는 옷을 똑같이 입고 획일화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는 외모로 형성되지만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서 업적이 쌓여요. 그 업적이라는 게 대학을 들어갈 때도 업적이고, 대학의 성적도 업적이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 취직도 업적이고, 그리고 취직한 이후에 연봉도 자기의 성과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외모로 평가를 받았다면 성인이 되면 외모만으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 인격, 삶의 태도, 그 사람의 연봉, 직업, 그리고 업적,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궤적을 갖고 있는가, 경험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이런 종합적인 결과물들이 자신의 자존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업적, 직업, 성과, 결과물, 경험들, 이런 것이 없을수록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재료물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의 원천이, 사실 나에게 재료가 있는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없을 때는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외모에 돈을 많이 들이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고, 자존감이 낮을수록 또 외모에 돈을 들이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존감에 문제 없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근데 중요한 건 자존감이 높다 하고, 그리고 도도하다 하고 동급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꼬시기 어려워, 도도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도도한 게 아니라 당당합니다. 도도해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내가 예쁘니까 너는 나를 따라다녀야 돼, 갑질이 만연하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갑질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혼할 때 예쁜 여자만 찾다가 인생 망하는 테크트리 세 번째가 뭐냐면, 외모 관리는 곧 돈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제관념이 없다 하고 동급이란 얘기죠. 경제력 대비 외모 관리 비용의 비율을 봐야 하고요. 자기가 쓰는 시간 대비 외모에 쓰는 시간을 봐야 돼요. 빈도와 시간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외모 관리라고 하는 게 되게 재미있게도 성형 시술만 생각하는데요. 외모 관리는 옷, 헤어, 네일아트,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그리고 피부 관리, 피부 시술, 성형, 몸매 관리, 다이어트, 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연봉 1억이 돼도요,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1억이 부족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중반인데 연봉이 1억이에요, 여성분이. 근데 모은 돈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모은 돈이 없대요. 그래서 왜 모은 돈이 없냐 그랬더니 외모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느라 돈을 다 썼대요. 그럼 옷은 많이 샀어요. 그랬더니 옷도 없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경제관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연봉을 받으면서 이거를 갖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 게 꼭 외모만이 아니에요. 내 자기계발, 생각, 커리어 관리, 커리어 맵, 이런 공부, 학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돈이 들어가는 활동인데, 오로지 외모하고 피부 관리하고 시술이나 다이어트 이런 거에 돈이 다 쏟아져 들어갔어요. 미래의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돈 관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3천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내가 버는 것이 1억인데 이거 하는데 100만 원 딱 저를 위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써요. 이거를 모아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모든 돈을 올인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면 신체 이형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외모에 돈을 쓰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시나요? 공통적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남자하고 데이트를 하거나 남자하고 연애를 할 때 남자한테 돈을 한 푼도 안 씁니다. 왜? 나는 내 외모 관리를 하느라 돈을 이만큼 썼고 그리고 이만큼 예뻐졌으니 이 돈이 들어간 만큼 너는 나한테 돈을 써야 돼.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쁜데 이 정말 얼굴, 피부 뭐 여기저기에다 돈을 치렁치렁 쓰시는 분들 중에 남자한테 돈을 쓰시는 분들은 없고, 특히 남자는 당연히 나한테 돈을 써야 된다. 왜? 나는 나에게 돈을 이만큼 썼고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너는 그 정도 써야 될 마인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요, 진짜 자존감 있는 여성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고요,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고 자기의 직업을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더라도 나는 이 직업을 꼭 가질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노력한 결과물의 이 내 직업, 직장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성취를 스스로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외모 관리보다 자기 개발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긴 인생을 기준으로 좀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가족, 미래, 자산,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면서 외모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적당한 선에서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예쁜 여자만 찾잖아요. 그럼 인생 망해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한테 데이고 이혼하고 재혼으로 결혼정보회사 찾으시는 분들이, 재혼에서는 경제관념이 있는 여자를 따진다. 그래서 너무 외모 따지지 마시고 경제관념이 있으신 분들, 이왕이면 자존감 높으신 분들, 자기 직업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커리어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